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 에코프로 오늘 무려 장중에 5%까지도 급등을 보여줬죠.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했던 이 박스권에 대한 그 돌파가 이제 드디어 오늘 정확하게 나와준 겁니다.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제가 이 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날이죠, 이날. 이제는 이 안착을 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시가부터 이렇게 띄우는 그림이 나와주고 이렇게 종가상에 지켜주는 그림. 이걸 이제 우리는 안착이라 표현을 하는데 에코프로가 안착을 했다는 거죠. 이 영상을 제가 정확히 3일 전에 개인만 사더니 결국 이제 반전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서 똑같죠. 14만 7천 원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실린 양봉 이런 흐름이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정확히 4일 전이네요. 예. 4일 전에 올려드린 건데 그 흐름이 이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러니까 이날 뭐 수급 전환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댓글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급을 봤더니 이날이 되겠죠. 여러분들 4일 전이니까 4월 15일. 그러니까 뭐 계속 개인만 사는데 무슨 전환이 일어났냐라고 이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그날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를 빨간색만 보면 되는 건데 뭐 개인들이 지금까지 산 거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수급이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오는지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코프로를 7만 원대부터 지금까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전환점이 어디냐, 그걸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을 볼 때는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박스가 그려졌다고 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 박스에서 이게 누가 매집을 했냐 이거죠. 매집을. 그러니까 개인들의 수급은 어차피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팔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기관과 외인들처럼 어떤 큰 몇 년간의 장기적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개인들 같은 경우는 뭐 해봤자 뭐 스윙 정도죠, 스윙.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뭐 폭등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매도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거다, 수급이라는 건. 항상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종목에 대한 주포가 누구고, 그러니까 올라오는 그 가격대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정리를 해드렸죠. 이때 누가 많이 샀고, 이때 누가 많이 샀고, 이때 누가 많이 샀냐. 얘네들이 결국 이 에코프로를 끌어올리는 주포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이 사야지만 올라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석이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추세가 시작이 되고 뭐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비교를 해드리는 게 이 밴드 때, 박스 때 이 돌파를 하는 과정 설명을 해드렸죠. 마지막에는 전환을 할 때는 꼭 이렇게 안착을 한다고요. 기간 조정을 보내고 나서, 왜냐면 비추세라는 게 계속적으로 박스에만 있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이제 매수와 매도세가 싸우는데 이기는 방향 쪽으로 방향이 나오는 건데, 근데 이 에코프로는 이 박스에서 외인 기관이 매집을 했다. 뭐 그들이 보내는 방향은 상방이잖아요, 상방. 그죠? 이때와 똑같은 그 수급과 이 차트에 대한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으로 풀이를 해드린 겁니다. 안착을 하고 돌렸다. 지금도 안착을 하고 돌린다라는 거죠. 너무 뭐 의도적으로 지키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누가 만드냐 이거예요. 의도적으로 지키는 거를. 뭐 보시다시피 외인과 기관이 사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미리 캐치를 해야지 타고 갈 때 그때 이제 수익을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도 제가 이 긴 조정이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고 에코프로 다시 이 방향수 구간에 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뭐 전부 계속 문자 보내드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수해야 될 그 가격에서는.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명확하게 결국은 돌파를 만드는, 거래량을 만들면서 돌파라는 양봉이 만들어졌다. 양봉 시원하게 나온 만큼 오늘 다 아래에 좋아요 시원하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전 말씀드린 대로 이 에코프로 지루한 긴 조정을 보내긴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기부터는 이제 또 다른 시작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오늘도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현재 이 에코프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의 댓글창에 이렇게 보유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영상을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거고, 더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도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오늘 일단 그동안에 좀 이야기했던 것들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던 거는 이 이동평균선의 수렴이었어요. 수렴.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수렴할 자리도 없기 때문에 이평선이 수렴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방향성을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곧 변곡에 와 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란 게 나올 거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과거에 지지를 받았던 이 이동평균선을 다시 한번 이 지지로 활용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박스 지루하더라도 털리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온 거고, 그리고 이 지난 시간에는 박스권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박스권. 지루한 박스권이지만 그럼 이 박스권에서 누가 매집을 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이 디테일하게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보자고요. 좀 중요한 날짜를 이 박스 안에서 체크를 해보면 제가 이제 보는 기준에서는 뭐 이렇게 이제 갭 뜬 날 3월 24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갭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3월 24일에. 그러면 자 수급을 보시면은 3월 24일 이날이네. 그죠? 외인과 기관이 이 갭을 만든 거예요. 그죠? 일단 이건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3월 27일 날 이 저가에 대한 부분을 누군가가 이렇게 정확히 지키고 그러니까 들어 올렸냐 이겁니다. 3월 27일 날. 이걸 누가 쏘아 올렸냐는 거예요. 3월 27일 날 보면 외인과 기관이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저점을 지키면서 수급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날 양봉 되겠네. 그죠? 4월 7일 날 뭐 이걸 지켜갖고 갭을 들고 아마 이 갭 날에도 외인 기관이 샀을 건데 한번 보자고요. 4월 1일이 되겠네요. 4월 1일 정확하죠. 4월 1일 날도 외인과 기관이 또 갭을 만든 거예요. 강한 수급을 만들거나 갭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개인들의 자금으로 할 수가 없는 것들인데 그걸 외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만들었다. 이 박스 안에서 그걸 만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자 4월 7일 날이네. 양봉. 이날은 이제 외인과 기관이 사질 않았어요. 근데 이게 페이크입니다. 뭐냐면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해요. 4월 7일 날 외인과 기관이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그때 엄청나게 같이 따라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얘네들이 그냥 장중에 다 매도를 쳐버리더라고. 그러면서 바로 8일 날 엄청나게 더 받아버린 거죠, 여러분들. 얘들 다 털리잖아요, 여기서. 4월 7일, 8일. 이게 봉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올렸다가 눌렸다가 또 갭 뜰 때 이때 이제 외인과 기관이 다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털기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가 이 박스에 대한 전환이다라는 거죠. 왜? 맥점 밴드에 올라탔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 최근이 되겠죠. 외인과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이 안에서 주가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급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 구간에서 매수 주체가 누구인지 그들이 원하는 방향을 우리가 미리 캐치를 해야지만 저점 라인대에서 우리도 같이 매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 돌파된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흔들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자리대에서 우리가 이걸 캐치를 해서 매집을 해두면 편하게 즐기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언제 나왔다고요? 이때도 똑같이 나온 거잖아요. 제가 뭐 이런 자리들에서 그 매수에 대한 주체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지금 어차피 비추세라 기간 조정인데 이게 이제 안착이 될 때 어떤 애들이 더 많이 사고 있는지 봐라. 그래서 이 1월 달에 상승을 누가 만든 겁니까, 여러분들? 지수 들어올리면서 그러니까 외인 기관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때도 이 외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한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게 또 나온다는 거예요. 코스닥 급등과 함께 이게 나온다. 저는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가속도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오는 구간대에서는 전 외인과 기관들이 더 살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개인들은 여기서 지쳤어요. 행보에서. 그래서 올라오면은 어떤 현상들이 발생이 되냐면 지쳤기 때문에 오래 끌고 가질 못해요. 이미 오래 끌고 왔는데 그러니까 시간에서 져버린다니까요. 외인과 개인과 기관의 다른 점은 이 시간에 대한 차이다. 얘들은 정말 장기 포지션을 두고 엄청난 막대한 돈들을 투자를 하면서 끌고 가면서 궁극적으로 자기들이 목표한 그 가격이 왔을 때 엑시트를 하는 건데 개인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이 외인과 기관이 수익이라는 거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올라오면 주죠, 여러분들. 근데 많이 주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샀음에도 끌어올리는 거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방향성은 이때처럼 각도가 상당히 크게 나오는 그 추세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개인들 물량을 다 빨아먹으면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을 때는 그때는 개인들의 물량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삼성 SDI를 똑같이 말씀드리잖아요. 삼성 SDI를 보세요, 수급 어때요 지금? 미친 듯이 삽니다. 외인과 기관. 개인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올라오는 구간은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개인들이 안 산 게 아닙니다. SDI를. 작년 12월 달부터 엄청나게 샀는데 결국 엄청난 추세가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 개인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럼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방향성. 이걸 삼성 SDI도 이 수급에 대한 부분이 먼저 에코프로보다도 사실상 먼저 두드러지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프로를 계속적으로 상승을 외치지만 SDI도 꼭 같이 사가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문자를 보내드렸던 겁니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SDI가 원래부터 좀 먼저 빠르다. 고점 돌파가 될 때 좀 더 상승의 탄력이 가시화가 될 때 그때 이제 에코프로도 조금씩 탄력을 보일 거다. 그러면서 최근에 좀 더 탄력을 보이는 거고 그 구간 코스닥이 상승을 할 거다.
코스닥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말한 그 흐름대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돌파가 되는 그 기점으로 해서는 뭐가 더 간다고요? 이제 에코프로가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알죠,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더 가는 건 계속 이야기하지만 ESS와 이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배터리에 대한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이고 AI라는 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갔을 때는 이 ESS가 종착역이에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 장치. 이 시대에 대한 흐름이 갔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2차 전지 쪽에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애들을 봐줘야 되는데 그게 이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 CNG에서 폐 배터리 같은 경우를 다 재활용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 이제 이노베이션이죠. 얘네들은 뭐 합니까? 리튬 그대로 다 가공을 하고 있잖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전구체 제조하죠. 그죠? 그리고 이 에코프로 AP에서는 뭐 산소, 질소 이런 거 다 공급을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에서 양극재를 생산한다. 거기에 플러스로 계속적으로 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광산도 인수를 했죠. 이건 더 플러스가 되는 요인입니다. 단가를 낮출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결국은 이 대 AI 시대로 가면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지고 현재 진행이 되는 것들이 전부 뭐 이란과 미국에 대한 것도 제가 에너지 전쟁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2차 전지가 엄청나게 지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에너지 전쟁 때문에. 자, 그리고 좀 더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코스닥의 시총 1, 2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상당히 우리가 의미를 부여를 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좀 쉽게 예를 들면은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총 1,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코스피의 뭐 40%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얘네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결국 얘네들도 반도체 게임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독식 체제죠. 근데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물론 이 가격 경쟁 우위에서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견제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 2차 전지에 대한 상승이 좀 더 됐었는데 근데 지금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전부 이 탈중국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G2니까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 거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중국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중국이 빠진 자리를 누가 독식하냐 이거예요. 바로 대한민국이다. 지금 대한민국 1위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2차 전지 탈중국이 됐을 때 가장 수혜를 입는 나라는 이 대한민국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코스닥이 후환기가 온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뭐 SK하이닉스가 코스피를 만지는 것처럼 지수 동기화가 된다. 그래서 에코프로와 지수가 따라간다는 거죠. 동기화에 대한 그 이유가 그만큼 상당히 2차 전지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를 앞으로 또 먹여 살릴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뭐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지금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뭐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에코프로가 과거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던 이유가 이 리튬 값과도 동기화가 되잖아요. 리튬 값이 상승을 하면 이 에코프로도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것처럼 얘네들은 리튬 값이 중요한 거죠. 근데 최근에 이 리튬 값이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 대비 거의 이제 140%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전고체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이 앞전의 리튬들보다 훨씬 많은 그 리튬들이 왜 고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 압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리튬이 필요해요. 그 부분 수요 때문에 리튬 값이 오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비교를 해드렸던 거 알버말, 그죠? 알버말 올라오죠. 알버말은 그냥 박스 그리고 바로 돌파해버린 겁니다. 이 돌파가 엄청나게 지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얘도 이 지금 하단 라인 때 박스를 지지를 하는 것. 돌파를 하러 가는 그 과정이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제가 이 75,000원대부터 계속적으로 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장기적 상승 파동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영상을 보신 분들, 그리고 1월 달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금 편하게 가져가고 있죠.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조정에 대한 형태까지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추세 전환, 그러니까 3차 파동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머리를 살짝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내민 상황인데 똑같이 이 19만 원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20만 원을 넘어가는 그 파동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코프로 지속적으로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도 제가 이 15만 원 이 박스 라인대 이하에서는 전부 매수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뭐 이제 막 넘어가는 구간이긴 하니까 여전히 이 매수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매수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잘 매수를 했는데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이제 그건 제가 이 과열 징후가 올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단기적 과열 신호가 오면은 과열을 만들고 휴식기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이 과열에 대한 자리를 만들어가는 그 파동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 과열 국면이 오면 그때도 제가 문자를 다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지금 이거 조금 올랐다고 해서 수익 좀 났다고 해서 또 홀라당 팔아버리지 마시고 제가 이 과열이 올 때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